시드니의 햇살은 존의 은빛 머리카락을 따스하게 감쌌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창가에 서서 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퇴 후 얻은 자유는 예상과 달리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건축가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고독이 이제야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했다. 반면 아내 메리는 여전히 활기 넘쳤다. 거실 이젤 앞에 앉아 캠퍼스에 물감을 칠하는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 반짝였다. 존은 메리가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존에게 언제나 활력을 주었지만 요즘 들어 존은 그 활력을 따라가기 버거워졌다. 나이 60. 환갑이라는 나이 앞에 존은 어쩔 수 없이 노쇠함을 느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 차이를 실감했다. 메리는 여전히 존에게 적극적이었지만 존은 늘 피곤함을 느꼈고 때때로 메리의 요구를 거절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메리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은 존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 아팠다. 존, 차 한잔 할래요? 메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존의 생각을 끊었다. 존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메리가 건넨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존은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메리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익숙함 속에 어색함이 자리 잡는 것이 두려웠다. 며칠 후 존은 메리의 친구 엘리자베스를 만났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메리와는 정반대로 자유분방하고 활동적인 삶을 즐기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존의 고민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존, 당신은 너무 메리에게 맞추려고만 하는군요. 당신 자신은 뭘 하고 싶은데요?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나요?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건축일에 파묻혀 살던 시절, 존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취미는 잊혀진 지 오래였다. 그림, 그리기는 좋아했었죠. 하지만 존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세요. 메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면서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말에 존은 마음이 움직였다. 메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다. 그것은 어쩌면 메리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존은 엘리자베스와 헤어진 후 미술용품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붓과 물감을 고르는 존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온 존은 메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메리, 당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미술 수업을 들어볼까요? 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메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내 존의 진심을 느꼈는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존, 나도 당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떨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존과 메리는 함께 미술 수업을 등록했다. 매주 2번, 시드니의 한 미술학원에서 존과 메리는 캠퍼스 앞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다. 존은 오랜만에 붓을 잡은 탓에 서툴렀지만 메리는 존을 격려하며 함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존과 메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웃고 즐거워했다. 미술 수업 외에도 존과 메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시드니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겼다. 존은 메리가 좋아하는 꽃을 사서 선물하기도 하고 메리는 존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어느 주말 엘리자베스의 권유로 존과 메리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떠나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시간은 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텐트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한 채 누워있던 존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메리! 존은 망설이며 메리의 이름을 불렀다. 메리는 존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을 느꼈는지 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존, 난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존의 말에 메리는 존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존,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에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메리의 진심 어린 말에 존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존은 메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메리.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존은 메리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존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블루마운틴에서의 캠핑 이후 존과 메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 메리는 존에게 그림 그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존은 메리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건축 양식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을 메리와 공유했고, 메리는 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존의 과거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어느 날 메리는 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존, 요즘 건강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는 건 어때요? 존은 메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들은 시드니 근교에 있는 산악회에 가입하여 매주 함께 산에 올랐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시드니의 전경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산을 오르며 존과 메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산악회 활동을 통해 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은퇴 후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던 존에게 산악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존은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삶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 메리 또한 산악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림 그리는 것 외에 다른 취미를 가져본 적 없던 메리는 등산을 통해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기쁨을 느꼈다. 메리는 존에게 말했다. 존, 등산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내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한 것 같아요. 존은 메리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메리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존에게 큰 기쁨이었다. 하루는 존과 메리가 함께 해변을 산책하던 중 메리가 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존, 우리 이제 예순이잖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부부의 모습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메리의 말에 존은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이제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은 메리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메리,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돼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니의 아름다운 석양 아래 존과 메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처럼 서로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존과 메리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들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두 모여 존과 메리의 생일을 축하했다. 손주들은 존과 메리에게 직접 그린 그림과 손편지를 선물했다. 존과 메리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선물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글썽였다. 큰아들 데이비드는 존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제게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두 분의 사랑을 보며 저도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존과 메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값진 유산을 물려준 것 같아 뿌듯했다. 파티가 끝나고 존과 메리는 집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메리, 우리 인생 참 행복했죠? 존이 메리에게 묻자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존.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좋네요.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그래요, 메리. 당신과 함께라서 늙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은퇴 후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존과 메리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더욱 헌신하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존과 메리는 어느덧 팔순을 맞이했다. 세월의 흔자리는 그들의 얼굴과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다. 존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메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메리 또한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존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등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갔다. 어느 날 존은 오랜만에 옛 친구 로버트에게 연락을 받았다. 로버트는 존과 마찬가지로 건축가로 일하다 은퇴한 친구였다. 로버트는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라고 했다. 존, 자네는 은퇴 후 어떻게 지내나? 난 아내와 사이가 점점 멀어져 결국 별거하게 됐네. 자식들도 다 커서 집을 나가니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하기만 하군. 로버트의 쓸쓸한 목소리에 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존은 로버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퇴 후 겪었던 어려움, 메리와의 갈등, 그리고 서로의 노력으로 다시 행복을 찾게 된 과정까지. 존의 이야기를 들은 로버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존,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군. 나도 아내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야겠네. 고맙네, 존. 존은 로버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로버트, 늦지 않았네. 지금이라도 아내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존과의 통화 후, 로버트는 아내에게 연락하여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며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존은 로버트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존과 메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평화롭고 고요했다. 8순이 넘어 9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존과 메리는 이제 시드니 해변 근처의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존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메리는 관절염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요양원의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존은 휠체어에 앉아 메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메리는 존에게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존, 기억나요? 시드니 대학교 캠퍼스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햇살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첫눈에 반했었어요. 메리의 이야기를 듣던 존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 그랬었지. 당신은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눈부신 미소를 가진 천사 같았어요. 존의 말에 메리는 행복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비록 존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메리를 향한 그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존과 메리는 나란히 앉아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했다. 음악에 맞춰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존은 메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메리,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존의 말에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존, 그날 밤 존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메리는 존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비록 존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메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며칠 후 메리도 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시드니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묘지에 나란히 묻혔다. 그들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함께 존, 그리고 메리. 존과 메리의 장례식에는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산악회 회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모두 존과 메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메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메리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존과 메리의 둘째 아들 마이클은 추도사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전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 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취미를 함께 즐기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저희 형제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이클의 추도사의 참석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존과 메리의 유골은 시드니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뿌려졌다.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시드니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존과 메리의 묘비를 찾아 그들의 사랑을 기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는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나요? 당신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존과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이 흘렀다. 그들의 아들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드니의 옛집을 찾았다.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존이 메리에게 썼던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이 메리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메리에게 햇살처럼 눈부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데이비드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마이클이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다. 존의 편지에는 메리를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데이트를 하며 나눴던 소소한 이야기들,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의 벅찬 감동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편지를 모두 읽은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그때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메리가 그렸던 그림들이 담긴 스케치북이었다. 첫 장에는 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젊고 활기찬 존의 모습이 메리의 섬세한 손길로 표현되어 있었다. 스케치북을 넘기자 존과 메리의 추억이 담긴 그림들이 펼쳐졌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드니, 대학교 캠퍼스,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블루마운틴에서 캠핑을 했던 모습, 그리고 요양원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메리는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스케치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확신했다. 존과 메리의 사랑은 비록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며 끊임없이 감동을 선사할 것이었다.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부모님의 옛집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시드니 해변에 들렀다. 석양이 물드는 바닷가에서 두 형제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섰다. 영원히 함께 존 그리고 메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묘비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정말 행복하셨죠? 저희도 두 분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게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형,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빛에 반짝이는 바다는 마치 존과 메리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때 데이비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데이비드는 유리병을 주워 안을 들여다보았다. 유리병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종이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데이비드와 마이클에게, 우리는 지금 너희들 곁에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클에게 종이를 건넸다. 마이클도 눈물을 글썽이며 종이를 읽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유리병을 다시 바닷가에 놓아주었다. 파도에 밀려받아 멀리 떠내려가는 유리병을 보며 두 형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다. 존과 메리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몇 년 후 데이비드는 아버지 존처럼 건축가가 되었고
마이클은 어머니 메리처럼 화가가 되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열정까지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데이비드는 존이 설계했던 건축물들을 보수하고 존의 건축 철학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그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 했다. 마이클은 메리가 그렸던 그림들을 전시하고 메리의 예술혼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한 노부부를 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존과 메리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과 똑같았다.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마이클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에는 시드니 해변의 석양 아래 서 있는 존과 메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마이클은 그림을 그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도 부모님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전설이 되었다.